세상을 바꾼 특별한 부자 이야기. 인터넷 세상의 중심을 꿈꾸는 세르게이 브린과 레리 페이지. 여러분, 구글을 시작할 때의 이야기를 해줄까요? 예. 저는 스탠포드 대학에서 세르게이와 함께 박사 과정을 공부하면서 구글을 개발했습니다. 그때 전 세계 모든 웹사이트 정보를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아보자는 어찌 보면 약간 무모한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일주일 정도면 되리라 생각했지만 막상 해보니 1년이 지나도 아주 일부밖에 다운로드 받지 못했습니다. 학생들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 자신감을 가져야 합니다. 좀 어리석어 보여도 목표를 크게 잡으세요. 여러분은 남들이 잘 하지 않으려는 일을 시도해야 합니다. 2003년 9월 한 고등학교 강당에서 학생들에게 강연을 한 젊은이는 구글을 창업한 주역 가운데 하나인 레리 페이지였습니다. 오늘날 인터넷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 가운데 가장 편리하고 광범위한 검색 결과를 제공하는 것 중 하나가 구글입니다. 1998년 이 인터넷 회사를 창업하여 세계적인 검색 엔진으로 성장시킨 창업자는 당시 20대 중반이었던 세르게이 브린과 레리 페이지라는 젊은이였습니다. 창업 후 7년 만에 세계 제1의 인터넷 기업 대열에 올라선 구글의 성공에는 컴퓨터와 인터넷의 급격한 발달과 변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 구글이라는 새로운 인터넷 마당이 세계에 우뚝 설 수 있었던 이유는 두 젊은이의 지칠 줄 모르는 열정과 도전 정신 때문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명석했던 세르게이는 메릴랜드 대학에 입학하여 우수한 성적으로 수학과 컴퓨터 공학 과정을 마쳤습니다. 이후 1995년 메릴랜드 대학을 졸업한 뒤에 컴퓨터 공학을 공부한다는 조건으로 전국 과학재단의 장학금을 받고 스탠포드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가 구글의 공동 창업자인 레리 페이지를 만난 것은 바로 이 스탠포드 대학에서 박사 과정을 공부할 때였습니다. 레리 역시 대학에서 컴퓨터를 가르치는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 어릴 때부터 컴퓨터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에서 만나 함께 박사 과정을 공부하게 된 두 사람은 당시 곽광을 받기 시작한 인터넷에 큰 호기심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 무렵에는 벤처기업인 넷스케이프가 주식시장에 상장하여 큰 성공을 거두었고 스탠포드 대학을 비롯한 대학과 연구소에서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진 기업에 대한 투자 열풍이 불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 시기에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도록 돕는 검색 엔진에는 웹크롤러, 라이코스, 마젤란, 익사이트를 비롯한 여러 사이트들이 있었지만 기대에는 크게 미치지 못했습니다. 당시 인터넷은 아무런 규제나 통일된 규칙도 없는 무법지대라고 불릴 만큼 사용자나 연구자들의 불평과 혼란이 말할 수 없이 심했습니다. 이때 세르게이 브린과 지도교수 모트와니는 데이터를 신속히 분석해 상품 구매 동향을 알아보는 데이터 처리 기법을 인터넷에 적용해보는 실험을 했습니다. 역시 스탠포드 대학 박사과정 학생이었던 제리 영과 데이비드 필로라는 사람은 웹사이트를 알파벳으로 정렬해 디렉토리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인터넷 검색에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만든 검색 엔진과 회사에 야호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야호의 디렉토리 방식은 중요한 정보를 간단하게 찾는 방법을 제시했지만 검색 결과가 포괄적이지 못했고 빠르게 성장하는 인터넷을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또 세르게이 브린과 모토와니가 시도한 검색 방식 역시 검색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고 가려내기조차 힘든 비슷한 목록만 무수하게 나열될 뿐이었습니다. 당시 알타비스타라는 더 빠르고 나은 검색 결과를 제공했지만 링크 기능에 중점을 둔 것이어서 세르게이와 레리는 공동으로 웹페이지를 다운로드받아 분석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게 바로 인터넷 문서의 중요도를 기준으로 순서를 제시하는 페이지 랭크 기법이야. 그래, 링크가 많이 된 순서대로 순위를 매기는 거지. 두 사람은 모토와니 교수와 함께 컴퓨터 사용자가 찾는 정보의 논리적 순위에 따라 검색 결과를 제공하는 페이지 랭크 방식을 적용하여 마침내 스탠포드 대학에서 내부용으로 사용할 검색 엔진을 완성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검색 엔진의 이름을 짓기 위해 고심했는데 연구실 동료였던 션 앤더슨은 레리에게 보낸 메신저에서 구글 플렉스, 지금의 구글 본사 건물이며 원래의 뜻은 무한대를 제시했고 레리는 아예 글자 수를 더 줄인 국어를 추천했습니다. 이때 앤더슨이 원래 철자인 구골이 아닌 구글이라고 잘못 적어 보내는 바람에 이것이 그대로 이름이 되어 버렸습니다. 1997년 스탠포드 대학의 교수와 학생들이 인터넷에서 정보를 검색하는 수단으로 세르게이와 레리가 만든 국어를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구글에 대한 소문이 차츰 학교 안팎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구글의 인기가 날로 높아졌지만 레리는 구글의 홈페이지를 멋있게 꾸미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홈페이지를 꾸미는데 필요한 자금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컴퓨터 사용자들은 요란한 광고나 복잡한 그래픽과 문자가 없고 흰색 배경에 원색을 활용한 로고가 있을 뿐인 구글 사이트의 소박한 특징에 매력을 느꼈습니다. 레리와 세르게이는 구글의 데이터베이스가 축적되고 접속자가 늘어나면서 더 많은 컴퓨터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절약하기 위해 학교 안에 방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모아 활용하거나 부품을 구입해 사용하는 방법을 썼습니다. 이때 그들은 값싼 컴퓨터가 얼마나 훌륭한 일을 많이 할 수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두 사람은 당시 검색 엔진 시장의 54%를 차지하고 있던 알타비스타에 구글의 기술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자금을 지원받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알타비스타의 직원들은 외부 기술을 쉽게 수용하지 않는 데다가 검색 기능이 뉴스, 쇼핑, 이메일 등 알타비스타의 여러 기능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구글의 기술은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도 구글의 검색 엔진은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에 가장 근접한 웹사이트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도록 발전했습니다. 야후의 공동 창업자인 데이비드 필로는 구글의 독창적인 검색 시스템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레리와 세르게이에게 계속 발전하기를 원한다면 스탠포드 대학을 그만두고 당장 회사를 차리는 게 좋다고 충고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두 사람은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1998년 8월 그들은 선 마이크로 시스템의 공동 창업자인 벡토르 샤임으로부터 10만 달러의 투자를 받으면서 본격적인 사업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들은 실리콘밸리에서 무료 공개 시스템을 선호했고 많은 기업이나 사람들과 함께 구글의 기술을 공유하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은 시스템을 공개하지 않는 마이크로소프트와는 매우 다른 방식이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에서 가까운 곳에 사무실을 차린 구글은 하루에 10만 건 이상의 검색을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레리와 세르게이는 구글이 돈을 벌기 위한 목적에 치우치지 않기를 원했기 때문에 온갖 멀티미디어 광고를 배제하면서 문자로 된 맞춤형 광고만을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검색 결과를 빠르게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구글만의 차별화 때문에 어떠한 광고나 화려한 마케팅도 없이 사람들이 주고받은 이메일과 메신저 그리고 입소문만으로 구글은 순식간에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출발할 당시에 3천만 개 정도의 웹페이지를 보유했던 구글은 이제 10억 페이지 이상을 제공할 수 있는 세계 최대의 검색 엔진으로 성장했습니다. 세계의 어떤 브랜드도 구글처럼 빨리 국제적 명성을 얻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구글이란 단어는 검색하다 라는 뜻의 동사로까지 사전에 올라 있으며 독일, 핀란드, 일본 등 여러 나라의 사전에도 실렸습니다. 아메리카 온라인, 아마존, 어스링크, 야후 등 숱한 포털과 웹사이트에서 검색 엔진으로 구글을 채택하고 있으며 디지털 사회의 주역이 되고자 하는 유능한 젊은이들이 구글 회사에서 일하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레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은 이제 전 세계의 정보를 한데 모아 지식제국 건설이라는 원대한 꿈을 향해 전진하고 있습니다. 구글의 뜻. 구글이라는 말은 미국 수학자인 에드워드 캐스너의 조카인 밀턴 시로타가 만든 구골이라는 신조어에서 유래된 것이며 10의 백성과 같은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인터넷의 광대한 정보를 구글이 모두 담겠다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